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군의 작용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고,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인데 이 군의 작용 두 번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마무리 지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죠. 의문만 하나 던져두고 증명은 안 했었는데 그 내용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번사이드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번사이드. 둘 다 재밌습니다. 내용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어떤 의문을 던지고 갔었냐면, 예를 들어서 D1이라는 애를 하나 잡아서 집합 X에 D1이라고 하는 애를 잡는데 등방부분군을 생각하는 거예요. 등방부분군. 등방부분군이 뭐였죠? 아이소트로피 서브그룹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군의 원소를 다 모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D1에 대해서. 이 군이 지금은 D4니까 D4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4, D1 얘네들은 등방부분군인데 어떤 거죠? 일을 안 하는 D4의 원소를 모으는 거다. G D1을 했는데 액션, 그룹 액션을 가했는데 그냥 D1이 나오더라. G를 한 거냐 만 거냐? G는 일을 했냐 안 했냐? 일을 안 했다. 일을 안 한 G들을 모은 게 바로 이 등방부분군 아이소트로피 서브그룹이라고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서브그룹이니까 어디의 부분군이겠어요? 그쵸? D4의 부분군이겠죠. 그러면 D4의 부분군이니까 좌익렬류 레프트 코셋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D4에다가 레프트 코셋 D4, D1 이것의 인덱스 D4라고 하는 걸 D4, D1으로 잘랐을 때 인덱스 좌익렬류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D4라고 하는 게 개수가 2n개만큼 있는 거니까 8개 있죠? 8. 그리고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D1을 고정시킨 애를 찾아야 되니까 로 0 그리고 로 2 델타 1 델타 2 총 4개가 있네요. 그럼 8개인데 4개로 잘랐으니 몇 개가 있어요? 그죠?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2라고 하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더라.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D1에다가 그룹 액션을 가하면 갈 수 있는 게 D1 아니면 D2예요. D1, D2, D1,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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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D1 D1에다가 그룹 액션을 가해봤자 갈 수 있는 게 D1이랑 D2 뿐이라고요. 그리고 D2에도 마찬가지로 그룹 액션을 가하면 D1 또는 D2로 사상이 돼요. 그래서 D1에다가 그룹 액션을 가했더니 갈 수 있는 게 D1, D2 뿐이고, 그런 애들을 모은 게 하나의 궤도라고 했습니다. 올빗. 사실은 이 그룹 액션을 가하는 게 하나의 동치관계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X1 모든 X1, X2 집합 X가 있는데 이 X는 G셋이라고 할게요. G셋. 이때 X1, X2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G의 원소가 있어서 G, X1, X2 그러니까 그룹 액션을 해서 X2가 됐다라는 거죠. 이 X2로 갈 수 있는 G가 존재하면 X1이랑 X2는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퀴벌런스 릴레이션, 즉 동치관계가 됩니다. 동치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건 분할이 존재하는 거고요. D1의 동치류를 만드나 D2의 동치류를 만드나 결국엔 같을 겁니다. 그래서 S1이 갈 수 있는데 S1부터 S4까지 있는데 얘네들끼리 묶어주면 얘네들은 S1의 궤도이기도 하지만 S2의 궤도이기도 하고 S3의 궤도이기도 하고 S4의 궤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 딴 데로 이탈하지 않고 얘네들끼리만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룹 액션을 가한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동치류를 만들어내요. 로1을 곱해서 D1에다가 로1을 곱해서 D2가 됐잖아요. 그래서 D1에다가 그룹 작용한 거를 다 모아라. D1의 동치류들을 다 모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얘는 D2의 동치류들을 모은 거랑 같아진다니까요. 이게 바로 동치류의 성질이잖아요. 따라서 D1만 조사를 해서 갈 수 있는 게 D1, D2 밖에 없네. 그러면 궤도는 D1, D2겠네. D2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D1의 그룹 액션만 보고 바로 이렇게 궤도를 하나 묶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P1, P2, P3, P4끼리 묶고 C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룹 액션을 가해도 자기 혼자밖에 없죠. C 혼자고 M1, M2 그리고 1, 2, 3, 4. 근데 이 2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D1에 대해서 일을 안 하는 애들을 모았는데 걔가 부분군이 되므로 좌익렬류의 개수를 구해본 거예요. 레프트 코셋의 인덱스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궤도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거죠. D1, D2 이 집합의 개수더라.
얘가 샵 orbit of D1. D1의 오비트의 개수. 얘가 개수가 지금 2개밖에 없죠. 근데 얘가 같아지는 게 이 좌익렬의 개수랑 이 오비트의 개수가 같아지는 게 바로 우연의 일치냐라고 물으면 우연이 아니다.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정리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Gx 이것의 인덱스는 좌익렬의 개수는 샵 orbit of x. 올빗의 개수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x에다가 그룹 액션을 가해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그것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x의 올빗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죠.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게요. gx, x의 궤도가 되는 건데 얘를 어디로 사상을 할 거냐면 결국에는 좌익렬으로 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g 곱하기 gx 이 집합으로 사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돼야 좀 자연스럽죠? 예를 들어 G1X라고 하는 걸 사상한다면 어떻게 사상이 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그냥 G1에 GX 이렇게 사상을 한다고 하죠. 얘가 일단 잘 정의된 함수인지 체크하는 게 필요한데 X 값이 같으면 Y 값이 같겠느냐? G1X, G2X가 같으면 X는 G1 인버스 G2X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일을 안 하는 집합에 들어가더라. 따라서 G1 인버스 G2가 GX에 들어가고 이 말은 뭐죠? G1 GX랑 G2 GX랑 같다는 거죠. 따라서 well defined도 보이고 1대1이라는 것도 보였습니다. 전사를 한번 보여볼까요? 결국엔 우리가 개수가 같음을 보여야 되는 거니 전사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죠. 1대1 대응을 보여야 됩니다. 공역에서 원소를 하나 뽑아줄게요. 모든 G1, GX. 그러면 G1X가 GX에 존재해서 뭘 만족하냐면 G1X를 보내서 G1, GX가 되더라. 너무 당연하죠. 얘가 G1, GX를 하나 뽑았어요. 공역에서. 그러면 이 G1은 G의 원소라는 거고 X는 X의 원소가 되겠죠. G1이 G의 원소기 때문에 G1 곱하기 X 얘네들을 GX 집합에서 하나의 원소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기 때문에 G1X를 보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역의 집합에서 원소 하나를 뽑으면 대응되는 정역의 원소가 있는 거니까 전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투. 그래서 1대1 대응이고 결국엔 GX, X의 올빗의 개수 얘는 뭐랑 같냐면 일 안 하는 GX 얘네들로 G를 잘라서 생긴 좌익렬의 개수랑 같아진다 라는 걸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사이드의 형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번사이드의 형식도 이 표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x가 g셋이라고 했을 때 xg라는 것도 정의를 하고 gx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 xg는 뭐였죠? x를 크게 적은 거 보니까 x의 원소들을 모았는데 gx, 그룹 액션을 가해도 다시 x가 되더라. 어떤 누가 와서 나를 괴롭혀도 나는 내가 될 거야. 난 가만히니까. 난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가만히들을 모은 게 xg였단 말이죠. 지금은 이 xg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 xg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는 건 이 g는 어떤 고정된 g인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로제로를 기준으로 하면 로제로를 그룹 액션 했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 애들은 총 몇 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1, 2, 3, 4 그룹 액션을 가했는데 가만히 있죠? S1, S2 쭉쭉쭉쭉 해서 모든 원소가 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X 로제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의 개수는 17개가 됩니다. 그리고 로1도 한번 볼게요. 로1 입장에서는 로1에 의해서 고정되는 애들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면 자, C밖에 없네요. 맞습니까? 나머지는 다 고정이 안 되죠. 한 개 있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줄에서 고정되는 애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얘는 17개 있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강의를 멈추고 한번 세어보세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1, 5, 1, 7, 7, 5 각각의 그룹의 원소에 대해서 고정되는 애들을 구하니까 이 줄에서는 17개, 요는 하나, 5개, 1개, 7개, 7개, 5개, 5개 이거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얘는 48개가 돼요. 이 48이라는 숫자도 그냥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질문입니다. 번사이드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이 일 안 하는 쥐를 썼단 말이에요. 이 GX에 대해서 다뤘어요. 궤도를 다룰 때. 근데 우리가 반대로 가만히들을 조사해보자라는 겁니다. 가만히들. 그 가만히들을 다 조사했어요. 각각의 그룹의 원소에 대해서 가만히들을 다 조사해서 더해서 다음과 같은 숫자가 나왔는데 이 숫자는 그냥 나온 숫자냐 이거죠. 이게 그냥 나오지 않았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죠. 소인수분해 하지 않고 그냥 인수분해 할 거예요. 6, 8에 48. 그룹 G, 그러니까 D4의 원소의 개수 얼마? 8개. 궤도의 개수 얼마? 1개, 2개, 3개, 4개, 5, 6개. 6개, 8개.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얘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증명해야 되는 내용에 속하고 이 내용을 누가 주장했다? 그렇죠. 번사이드가 주장했다. 번사이드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G가 finite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be a finite 그룹.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라는 거고 X도 유한계 집합인데 G셋이라고 할게요. finite Gset. 이때 만약에 R이라고 하는 게 궤도라면, 궤도의 개수라면 is the shape of orbit in X under G.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궤도의 개수 곱하기 그룹의 원소의 개수를 곱하면 얘는 몇 개가 된다? 그러니까 6, 8에 48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48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렇죠. 가만히들을 모았어요. 가만히. XG 각각의 G들에 대해서 가만히들을 모아서 다 더하면 48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증명을 해보죠. 증명이 재밌습니다. 이거. 아닌가? 어떤 집합을 고려할 거냐면 증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순서쌍을 한번 고려해 볼게요. 근데 이 순서쌍은 GX를 해서 다시 X가 되는 이런 게 총 몇 개 있을 수 있을까? 이곳의 개수, 이 집합의 개수를 구하려고 한다면 각각의 G에 대해서 X를 구하던지 아니면 각각의 X에 대해서 G를 구해서 다 더하던지 둘 중에 하나죠. Consider all pairs GX such that GX X 그리고 N이라고 하는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be the shape of such pairs. 이 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의 개수를 구한다고 하면 각각의 G에 대해서 X를 구해서 다 더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시그마 각각의 G에 대해서 X 가만히들을 다 구하는 게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각각의 X에 대해서 그룹 G의 원소 일을 안 하는 G들을 다 구해서 더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X에 대해서 일을 안 하는 GX 이 두 개를 계산하면 N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얘를 좀 다시 보자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정리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G를 GX로 자른 이것의 인덱스 얘는 뭐랑 같았습니까? GX 얘랑 같았죠. 근데 G가 finite set이라고 한다면 얘는 얘랑 같아지죠?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GX라고 하는 게 얘가 뭐랑 같아지냐면 G의 개수 나누기 GX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왜 아까 전에 이 번사이드 내용 다루기 이전에 바로 했던 내용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등방부분군 X, 특정 X를 잡아서 등방부분군을 구해서 그것의 좌익료류를 구하면 얘는 뭐랑 같아진다고 했냐면 그 X를 포함한 궤도의 위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G가 finite set이면 이 식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일 안 하는 G들을 모은 것의 개수는 뭐랑 같아요? G의 개수 나누기 궤도의 개수. 얘를 한번 좀 계산을 해봅시다. 시그마 G의 개수, GX의 개수. 근데 G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G의 개수는 앞으로 튀어나가고 GX 얘를 한번 고민해 주도록 할게요. 얘는 올빗 한 개당 1점을 주는 친구들이에요. 올빗 한 개당 1점을 준다.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X에 대해서 예를 들어 1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죠. 1을 기준으로 해서 1의 올빗의 개수 그러면 4개죠. 그러면 4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X가 1일 때 4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그리고 X가 2일 때도 생각을 해보면 2도 마찬가지로 올빗의 개수 나누기 1이니까 가 4분의 1 3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4분의 1 결국에는 올빗 하나당 몇 점이 나온다? 1점이 나온다.
그럼 얘네들을 계산하고 나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죠? 그냥 올빛의 개수가 나오겠죠. 올빛의 개수가 r이라고 한다면 쥐의 개수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n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계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근데 그 둘의 값은 서로 같겠죠. 따라서 시그마 g 가만히들을 모은 것들, 얘는 쥐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궤도의 개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 각각의 그룹의 원소에 대해서 가만히들을 다 구해서 더했어. 걔네는 앞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궤도의 개수 곱하기 그룹의 개수가 된다.